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감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조재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쉽게 배우는 사업계획서 작성법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사업계획서 자체에 대한 거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지에 대한 걸 제가 지금 잘 모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형태와 왜 필요하고 어떤 구성으로 짜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과연 정부 과제에 어떤 것들이 사업계획서들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재성이라고 하고요. 저희 직업은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엑셀러레이터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직 생소한 이름인데, 엑셀러레이터는 한국식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창업 설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업 설계자라고 되어 있고요. 창업 설계자는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사업화를 만들고 그 사업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 필요한 지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이루어서 나중에 투자까지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엑셀러레이터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엔젤 투자자라는 형태로도 많이 불렸는데요. 엔젤 투자자하고 조금 다른 저희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엑셀러레이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그 강의 내용 중에서 좀 이렇게 질문을 받고 많이 이제 하는 형태로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질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최대한 여러분께 많이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은 크게 이제 어느 기관에 보이는가 또는 누구에게 보이는가 내 아이템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본인의 정립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제품이고 어떤 서비스고 또 어떤 군에 있는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나중에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기관 또는 보여주시는 분한테 그 기본적인 정확한 디자인과 맥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사업계획서는 이제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서는 의사소통을 하고 고안된 물리적인 이런 정의적인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 편집, 문서인데요. 문서는 최종적으로 이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기획은 정확한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보여지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가독성이죠. 똑같은 내용을 그냥 장문에 문자로 쫙 쓰는 것보다 그 안에 표와 또는 적절한 디자인을 삽화해서 이해를 빠르게 해주는 그런 편집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하나의 문서로 만드는 거죠. 이 두 과정을 되게 적절하게 해주셔야 좋은 사업계획서가 됩니다. 네, 사업계획서의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적인 것들은 이해만 하시고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굳이 막 너무 집중하시지 마십시오. 자, 왜 하고 뭘 할 거고 진행 계획은 물어봤어? 기성과가 뭔지.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업계획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럼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게 왜 필요하지? 문제의식입니다. 분명히 문제를 찝어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도 같이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사업계획서 이따 양식을 보여드리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와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고객의 문제, 그 문제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이 안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뭘 할 거야? 그럼 목표 시장이 어딘지부터가 정해져야겠죠. 과연 내 제품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인지를 알아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다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돈이 될까? 라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죠.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과 사업화는 좀 다른 얘기예요. 솔직히. 저희가 이제 컨설팅하는 대표님들 중에서도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성립이 안 돼 있고 제대로 된 원가 계산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목표 시장을 정해야 되고 어떤 시장에 내가 어떻게 팔 것인가. 이게 왜 또 중요한지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저런 이유로 환경 분석을 해야 되고 사례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떤 사례에서 어떻게 나왔고 어떤 분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할 거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제 어떤 생산성 있는 제품이 나와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과정이 여기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한 고객 검증, 물어봤어? 이거 진짜 필요한 거 맞대? 이거 쓸 수 있는 거래? 예. 그 과정을, 고객 검증 과정을 반드시 하시면 결과에서, 자, 기대 성과가 뭔지, 이걸 하면 이런 발전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생산성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굉장히 그 객관적인 지표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사업계획서는 어차피 문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하거나 저한테 설명을 오셔서 이게 설명해 주시거나 이렇게 제품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문서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표현이 돼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잘 어렵죠, 솔직히. 그러면 객관적인 지표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만큼에서 이만큼 하고 이만큼의 결과를 내겠다. 또는 이런 근거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참고하니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게 없으면 그냥 혼자 하시는 얘기로 치부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은 어떻게 이렇게 되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뭐 환경 문제, 시사점, 추진 일정 및 배경, 예산, 그 다음에 기대 효과 및 결론, 이런 형태의 것이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는 사업계획서의 디자인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올해 쓰고 있는 창업 아이템 개요라고 되어 있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큰 그 예비 창업 관련된 창업 지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초보적인 창업하지 않으신 사업자가 없으신 분의 분들이 지원하시는 게 예비 창업 패키지입니다. 그 사업계획서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창업 아이템 소개,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국내의 목표 시장, 이미지라고 돼 있죠. 네. 여기를 꽉 채우시는 게 별거 아니실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에 맞게 채우시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좀 보면서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좀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잘 보셔야 돼요. 애매모호한 추상적 단어 절대 금지. 네, 맞습니다. 되게 애매하게 나는 이 제품이 뭐 사회의 발전과 뭐 이런저런 어떤 것들을 해서 또는 그에 대한 꿈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줘서 뭐 이런 어떤 되게 문학적인 단어를 써서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업계획서는 계획서가 아니죠. 그냥 산문이 돼야죠. 계획서는 되게 명확하고 정확해야 돼요. 또 간결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창업 아이템 소개에 가셔가지고 막 구구절절하게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5줄, 6줄, 7줄, 8줄, 9줄, 10줄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한 문장이 되더라도 딱 내 아이템이 뭐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네, 본질을 흐리는 시, 산문, 디자인 이런 거 빼시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과 직관을 해서 객관적으로 딱 한 줄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빨간 줄로 해놓은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보는 이들에게 괜히 짜증남. 이 양식들은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해진 규격에 의한 양식입니다. 이걸 되게 무시하고 작성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양식은 흐트러지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건데 빈칸. 빈칸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남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럼 빈칸은 기본적으로 그 과정,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채점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빈칸은 그 점수, 그 칸에 대해서 점수를 안 받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빈칸을 남기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솔직히 정말 내가 뭐 이 부분은 해당되는 부분이 정말 없다 그러면 정말 해당 없음이라고라도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비워놓은 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평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평가할 가치가 없는 걸 스스로 또 저희 시간을 내서 또 뺏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을 지키셔야 하고, 여기가 이 첫 장이 이 사업계획서의 핵심이자 한 절반 이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서 내용들이 정립이 되고 평가위원들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이 뒤까지 끝까지 넘어가서 다 읽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다반사로 지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이 많은 사업 계획서를 평가하다 보니까 시간이 하나당 그렇게 막 여유 있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감과 관심이 가서 아, 이 아이템은 정말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게 보이지 않으면 끝까지 그걸 다 읽고 완벽하게 이렇게 피드백을 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장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창업 아이템 소개 부분인데요. 여기서 100%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이 제품은 뭐다. 나는 이걸로 돈을 벌 거다.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문제의식과 솔루션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 끝장이라고 보시면, 지금 말 그대로 제가 끝장이라고 썼는데 정말 끝장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내 제품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설명이 장문의 어떤 이런 막 구구절절하게 이런 것들이 아닌 기본적인 형태를 가진 이미지 또는 단순한 그 텍스트 형태라도 정말 뭐 애플은 뭐다라면 뭐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이미지 있는 한마디를 만드셔야 돼요.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안 되면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여기 있는 표들을 이해하셔서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제품은 그러니까 이 제품이 어떤 거지라는데 100% 이해시키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그 심사위원들하고 공감과 관심을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실 때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초기 시장에 대한 정확한 타겟팅. 시장 선점 단계 1, 2단계 고객, 뭐 막연한 타겟팅, 패망의 지름길, 20, 30대 고객은 없다, 28 고객만 있을 뿐.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대부분 대표님들이 제품을 만들 때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고 치세요. 그럼 이 제품이 누가 어떤 나이에 어떤 사람들이 쓰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되게 좋은 제품일 거니까 다 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강의용 펜인데 강의를 하는 사람만 필요할 것이고 이 강의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선호하지 않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확한 타겟을 정해서 이 제품을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케팅할 수 있는 타겟이 생기고 그들한테 어떻게 우리 제품을 어필할 수 있는 과정, 방법들이 이제 달리 생기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평가하다 보면 이제 그런 대표님이 계셨어요. 자기 제품은 10대부터 50대까지가 다 좋아할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10대부터 50대까지 좋아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것도 퀴즈를 드리는데, 결과 말씀드리면, 핸드폰 케이스를 파시는 대표님이었어요. 근데 핸드폰 케이스가 10대에서 50대가 자기 제품을 다 좋아하고 쓸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10대는 핑크에 반짝반짝하고 블링블링하고 되게 이쁘면 끝납니다. 네. 그냥 이쁘면 좋은 케이스예요. 싸고. 근데 50대가 되시면 뭔가 케이스에 기능이 들어가야 돼요. 뭔가 뭐 카드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돈도 좀 넣을 수 있는 거 있어야 될 것 같고, 되게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야 쓰시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이쁘다? 분홍색 거울 다니는 거 갖다 주고 쓰세요 하시면 부담스럽죠. 근데 이분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제품은 다 좋아해. 10대부터 50대가 내 타겟이고 내 고객이 다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죠. 그러다 보니 실패하시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리고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의 사업 계획서는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20대에서 30대가 자기의 주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특히 여성분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21살과 39살은 다른 종족입니다. 네. 구매력도 다르고 구매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진짜 10대는 그냥 이쁘고 샤방샤방하면 끝납니다. 21살은. 근데 39은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가? 그리고 제품이 비싸더라도 그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돼요. 그건 굉장히 큰 차별성입니다. 큰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타겟을 달리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도 달리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20대부터 30대가 내 고객입니다 라고 접근하시면 이것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나한테는 20, 30대 고객은 없어요. 그냥 28살에 정확한 고객이 있을 뿐입니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페르소나라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내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인데 이것까지는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제품이 이 페르소나 기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